자, 이번에는 현대시 적용 8강에 있는 정희성님의 얼음강을 건너며를 하겠습니다. 미리 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얼음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해 차갑고 단단한 것에 대한 부정적 현실이고요. 그 다음 물은 이 흐름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거겠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거는 군부독재 현실과 정반대 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행부터 바로 또 들어갑니다. 일행부터. 자, 얼음 먼저 나오네요. 얼음 세모 들어갑시다.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 현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정적 상황을 암시해 부정적 현실이죠.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얼음을 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이 깬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가 있다. 간단하죠? 다음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강에는 얼음물 깰수록 청청해서 강에는 얼음물이에요. 그래서 얼음물. 얼음물은 당연히 얼음이겠죠. 얼음물. 세모 쳐야 되겠죠. 세모 쳐야 되고요. 얼음물.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그랬는데, 그죠? 얼음물. 바로 억압의 현실을 얘기하겠죠. 인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 같은 걸 억압하는 억압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얼음과 비슷한 거예요. 얼어 있는 물이니까 얼음이죠. 억압의 현실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볼 수가 있고요. 얼음물. 깰수록 청청한. 청청한은 또 뭡니까? 맑고 깨끗한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깰수록 청청한 하는 부분입니다. 청청한. 요건 동그라미. 맑고 깨끗한 이라는 의미예요. 자, 맑고 깨끗한. 근데 얼음을 깨면 깰수록 맑고 청청한 소리가 난대. 맑고 청청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네 번째에 소리가 난다. 역시 이것도 밑줄 쫙 쳐서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 세 번째인과 네 번째인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인과 네 번째인이 일단 표현상의 특징을 좀 정리할까요? 여기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청청한 소리가 난다 해서 관용어를 앞행에 그 다음에 명사를 뒤에 배치했기 때문에 행간 걸침이 일단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간 걸침을 사용해서 의미가 시각적으로 의미가 확 와닿죠.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죠. 행간 걸침 표현을 첫 번째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청청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요 소리가 나는 거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표현상의 특징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를 쓴 걸로 보니까 이제 3번으로 갈까요? 청청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 얼음을 깨는 행위거든요. 지금 얼음으로 해서 얼음을 깨는 행위는 미리 정리한 것처럼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의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은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표를 하면 이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그 현실이 개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는 행위로서 깨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현실이 개선됨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다섯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강이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도노법이죠. 불렀습니다. 강이요.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러? 하는 도노법.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어. 그럼 강은 뭘까요? 첫 번째 도노법을 보면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겠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 현실을 개선할 수가 없어서 탄압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해서 네, 6번째에 물로 갈까요? 물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물은 동그라미.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자, 물은 어떤 존재다? 네, 다른 대상들에게 네, 생명력을 주는 존재죠. 생명력을 주는 존재로 예,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물.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해서 네, 강을 이루는 물소리 밑줄 들어갈까요? 예, 해서 강을 이루는 물소리 아주 깊게 해석은 하지 않고요. 좀 단순하게 좀 정리하자면 강을 이루는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의 저항 의지가 모인 거죠. 그래서 민중들의 네, 저항 의지가 모였다. 이렇게 첫 번째 1차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중들의 네, 저항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소리입니다. 물소리는 네,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저항 의지입니다. 저항 의지. 자, 강을 이루는 물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소리겠죠. 얼음이 녹아서 네, 흐르는 네, 소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민중의 저항이죠. 그래서 강을 이루는 물소리 민중들의 어떤 소리가 모였다.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소리는 네,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는 소리죠. 부정적 현실이 네, 바뀌는 개선되는 소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리 하니까 청각적 이미지네요. 네, 확 정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명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네, 회복되는 네, 소리라고 봤을 때 여기 소리니까 어떤 네, 감각이 쓰여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5번으로 할까요? 청각적인 이미지로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로 넘어가죠.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예, 이게 생명력이죠. 그래서 겨울에 죽은 땅인가요? 네, 겨울에 죽은 땅, 네, 전체 세모 날립시다. 부정적 현실이 있죠. 불모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혹독한 네, 부정적 현실입니다. 탄압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얘기죠. 혹독한 네, 군부 독재의 부정적 현실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목청을 트고요. 대립적인 것이 나타났네요. 네, 목청을 트고라고 하는 것은 네, 소리가 확 잘 들린다는 얘기죠. 생명력이 예,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또는 네, 생명력이 예, 불어넣어진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네, 상승이 되고 다음 9번째 이 나라 어린 아이들아. 아이고 어린 아이들이 나오네요. 자, 어린 아이 동그라미 칩시다. 별표 치고요. 어린 아이. 자, 일단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이 시적 화자가 쓰고자 하는 시에서 이 시를 읽고 들어야 될 네, 시적 청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적 청자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존재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뭐 간단하죠.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운다. 10번째로 갈까요?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운다. 예, 풀잎에도 운다. 풀잎 동그라미 칠까요? 자, 풀잎의 상징적인 의미는 군부 독재 시절에 네, 핍박받던 네, 민중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민중을 상징하는 것. 풀잎.
그죠? 네, 풀립해도. 근데 물은 또한 이 땅이 풀립해도 온다 하는 부분은 자, 풀립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항의 네, 어떤 외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풀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풀립의 생명이 깃들다라는 의미도 돼요. 요 10번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풀립의 네, 생명력이 깃들다. 예, 살짝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깃들다라고 예, 해석해 줄 수도 있어요. 풀립의 생명력이 깃드는 모습. 자, 그러면 생명력이 이렇게 깃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중들 사이에서 네, 저항의 의식이, 네, 저항 의식이 또는 저항에 대한 행동이죠. 저항 의식이 민중 사이에서 퍼졌다라고 네,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11번째로 넘어가죠. 얼음을 깬다.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11번째는 저 첫 번째 일행을 반복하고 있죠. 일행의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일행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뭡니까? 부정적 현실, 네, 억압의 현실이죠. 억압의 현실을 네,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노라라고 하는 의지.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네요. 강을 이루는 물소리에 이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또 나왔죠. 그래서 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또 별표 쳐야 되겠죠. 자, 다시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다시 한번, 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자, 쭉 밑줄 쳐서 또 별표 들어갑니다.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네, 부정적 현실이죠. 억압의 현실, 부정적 또는 네, 군부 독재죠. 네, 군부 독재의 네,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노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봐야 돼요. 물을 마시는 것, 현실 극복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현실 극복 노력과 그 의지죠. 그래서 현실 극복 노력. 그래서 네, 현실 극복 노력 다시 한번 하자면 네, 현실 극복 의지가 네, 현실 극복 의지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자, 스스로 흐르는 강인가요? 그래서 13번째에 네, 흐르는 강 네, 요것도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흐르는 강. 자, 흐르는 강은 네, 진정한 자유겠죠. 그래서 흐르는 강의 의미는 첫 번째, 시적 의미를 좀 타고 보니까 바람직한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람직한 네, 긍정적 미래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 미래.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군부 독재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네, 또는 국민들에 의한 네,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를 네,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죠.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해서 물이 제 소리를 이루다 해서 물이 제대로 된 소리죠. 네, 제 소리를 이룰 때 요것도 또 따로 밑줄 칠까요? 물이 제 소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 바른 역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네,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네, 부정적인 현실이 완전히 극복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네, 현실이 네, 극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극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부정적 현실이 극복됐다면 어떻게 됐다? 올바른 역사. 그죠? 네, 올바른
강물로 또 해석을 들어가야 되니까 올바른 역사가 네, 회복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행. 15번째는 예, 아히드라라고 했나요? 자, 아히드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히드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죠? 네, 반복적으로 부르네요. 앞부분에서 어린아이 여기 있죠. 예, 구행처럼 구행에 네, 반복 변주가 나타나는데 반복적 성격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똑같이 쓴 건 아니니까 반복적 성격이 있어서 네, 이런 구행에 대한 반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시적 여운을 주게 됩니다. 네, 아이드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시적 여운과 감동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느껴지고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자, 이렇게 아이드라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확신에 찬 내 확신적인 어조로 네, 마무리하고자 아이들을 부르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